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목포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5.18 사진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상황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통해 진실규명이 앞당겨질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창단 3년차를 맞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잇따라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KBS 신규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에도 영암군 선수가 출연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입지자들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목포 지역구는 박지원 의원과 맞설 수 있는 대항마가 누구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4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기종 현 지역위원장은 오랜 시간 지역을 다져오고 전남도 부지사를 지내면서 지역 현안을 잘 알지만 초중고를 목포에서 나오지 않아 지역 연고가 약한 것이 변수입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는 지역과 중앙무대에서 정치평론하는 등 인지도가 높지만 탈당 전력과 함께 목포에서 잇따른 악마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오는 29일 사퇴하는 김원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국회와 청와대 등 중앙인맥이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목포에서의 활동이 적어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요한 전 목포시 의원은 시의원 3선을 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목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바로 국회의원 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윤수아 원내대표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중앙 정치에서도 쓴소리라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타 후보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는 물론 현역 의원으로서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대한신당의 지지율과 세대 교체를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화회 부장을 전략 공천할 경우 선거 지형은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목포의 선거 구도가 호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도단위 3위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11억 원을 교부받습니다. 또 합동평가에 대한 시군평가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1, 2등을 차지했고 완도군의 경우 19위에서 8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상위권 성적 유지를 위해 부서별 추진 실적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이 1980년 5월 군 보안사령부가 5.18 상황을 체증한 사진첩 13권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700장이 넘는 사진 속에는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시민 한 명이 옷가지에 대충 덮인 채 옛 전남도청 길목에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구석 계단 아래도 뒤집힌 가구와 함께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죽거나 투항한 시민군도 군 앞발에 짓밟히며 다시 한번 모욕을 당합니다. 80년 5월 27일 17명의 시민이 숨진 5.18 마지막 항쟁, 계엄군의 도청 진압 직후의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된 군 보안사령부의 13권, 1,769매의 체증 사진 속에는 5.18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도로가 막히고 저공 비행으로 도심을 위협하는 헬기가 떠 있는 광주. 속을 모르는 아이들은 투항 요구 유인물을 주우며 웃지만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은 곤봉과 발길질로 시민들을 제압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닙니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의 퇴로는 시커먼 연기와 헬기로 가로막혔고 시체 운반이라 써놓은 트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린 광주. 내 자식 내놓으라는 차량 범퍼에 새긴 짧은 문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대변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이 인사청탁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 1월 대규모 일반직 인사를 앞두고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면서 내외부에 인사청탁이 올 경우 해당 직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7월 인사에서 역량 있는 젊은 과장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이번 인사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이번 달까지 이용객은 80만 1,71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일본 여행객 감소로 오사카 등 일본 노선 운항을 폐지했지만 중국과 동남아 노선 등이 확충되면서 전체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공사는 또 다음 달부터 무안과 괌으로 가는 항로편이 개설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속씨름이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암군이 천하장사까지 배출하면서 씨름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속씨름의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TV 프로그램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삿발을 맞잡고 일어선 두 선수. 호각 소리와 함께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순식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중심이 내리세 번 상대를 모래판에 내리꽂으며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장성우 장사. 아마 씨름을 평정하다 처음 출전한 프로 씨름 무대에서 쟁쟁한 선배와 경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천하장사를 하는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2017년 창단 이후 체급별 장사 타이틀만 20차례 따낸 영암군 민속씨름단. 천하장사까지 배출하며 민속씨름의 신흥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팀 해체 위기만도 여러 차례. 지난 9월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선수단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구단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속씨름의 인기몰이를 위한 서바이벌 경영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이 오는 30일 밤 10시 45분에 KBS ETV를 통해 새롭게 선보입니다. 영암군 씨름단을 비롯해 전국을 대표하는 16명의 현역 선수가 화려한 기술 씨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래판에서 진짜 거의 1mm, 2mm 정도 차이로 이기고 지고하는 경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예능으로서 최초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침체기를 지나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민속씨름이 화려한 기술과 선수들의 끼를 통해 제2의 부흥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목포시가 연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평화강작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과 29일 부흥동과 신흥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함 등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해남군과 디지털 산업 메카인 서울 구로구가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협력 사업 발굴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결과 영암군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 인력 전문성 확보와 노후 관로 개선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강진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매출이 지난해보다 40%가 상승한 1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진군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안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규 시장의 개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동남아 통상사무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의 교역 대상으로 부상한 아세안과의 우호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동남아 통상사무소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 거점으로 전남 지역 기업의 통상 업무를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당선작은 대지와 지형을 최소한으로 활용해 해남의 자연경관을 극대화했고 객실 구성도 바다 조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022년 6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은 객실 100여 개와 가족 라운지 등 각종 부대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어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전라남도 어업 생산량은 18만 6천 톤으로 1년 전보다 6.2%가 감소했고 어업 생산 금액 역시 2.4% 줄어든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멸치가 2천 톤 줄어든 8천 톤을 기록했고 참조기 역시 2천 톤이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10건 가운데 3건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946건으로 전체 화재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화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